열악하다, 열악해. 맞다, 맞다. 왔어. 카메라 3개. 야, 왔어. 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아, 이거 뭐. 아, 인천 SS 랜더스 필드가 이렇게 생겼네요. 왔었잖아요. 근데 엊그제 중계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김태균 위원하고. 아, 이제 몸을 풀었죠. 워밍업. 텐션이 굉장히 높던데? 아,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텐션을 올리는 것밖에. 뭐 중계를 계속 안 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 추석 연휴에 또 랜더스필드에서 우리 장승나와 중계전에 야구를 찍게 됐습니다. 대꾸라죠? 네, 대구랍니다. 참 기특한 것 같아요, 열정이. 그러니까. 열정만. 이 열악한 환경 속에 또. 거기다가 지금 경기는 2시인데 지금 저희가 9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자, 어쨌든 이런 열정을 이어서 저희 야구라 대꾸라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올라낸다. 대꾸라. 자, 약간 텐션을 이게 주변에 또 이제 카메라 설치하시는 그러니까요? 또 우리 카메라 저희 감독님도 계시니까 텐션을 살짝 낮춰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의치 않습니다. 야구장에서는 뭐 샤우팅이죠. 그것만 잘하는구나. 그것만. 야호! 그것만 잘해. 네. 지난주 이제 저희 댓글의 질문, 이 댓글 올라온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별똥별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비로 중단 후 선발이 어깨가 식는다. 그래서 던지는데 무리가 있다. 여기서 어깨가 식는다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근육이 던지면서 말랑말랑해졌다가 굳는 거다. 그건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어떤 분은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는 게 뭐 어떻다 등등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네네. 투수가 이제 공을 던지게 되면 예. 뭐 어깨라든가 이제 근육이 이제 주로 작동하는 게 어깨 근육하고 이제 팔꿈치 쪽의 근육이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미세혈관들이 다 터진다고 그래요. 그래요. 공을 던지면. 터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스를 이제 끝내고 이제 아이스를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시드니 올림픽 갔을 때 구대성 선배가 공을 던지고 아이스를 안 했어요. 그리고 송진우 선배도 제가 알기로는 공을 던지고 아이스를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각자 이제 체질에 따라서 아이스를 안 해도 회복력이, 사람은 다 다르니까. 회복력이 빠른 선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투수들은 거의 다 이제 대부분 아이싱을 하죠. 아이싱을 하죠. 예.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던지다가, 공을 던지면 이제 실핏줄이 다 터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을 던지지 못하는 그런 실핏줄들이 아니라, 공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근육에 있는 잔실줄, 핏줄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굳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을 던지고 나서 중간에 이제 쉬게 되면 끝낸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몸이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겠죠. 이제 난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식는다. 네. 그래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던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들마다 다른데 그 시간을 뭐 20분 보는 감독도 있고 뭐 30분 보는 감독도 있는데 대부분 뭐 1, 20분 정도라고 한다면 감독들이 지금 그 투수를 그대로 올리는데 30분이 대부분 넘어가게 되잖아요. 일단 비로 중단이 되면. 그러면 투수의 어깨가 식기 때문에 어깨 식는다는 거는 이제 어깨가 오늘 이제 공을 던지고 나 다 끝났구나. 이렇게 이제 근육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공을 던지게 되면 뭔가 무리가 또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기님님께서 시즌 중 일본 프로야구 팀들은 2, 3군을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호주리그 질롱코리아처럼 우리 KBO 2군 팀들이 일본 2, 3군 팀과 경기를 치른다거나 아니면 사회야구팀 리그에 참가를 해서 경기를 한다거나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우리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일본 시즌 중에 일본 프로야구 팀 2군, 3군은 아마 그 우리나라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2군도 이제 2군 리그가 있고요. 그러니까 3군도 3군끼리 이렇게 잔류군끼리 경기를 치르는 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KBO 리그에 예전에 잔류군이라고 해가지고 좀 경기가 많이 필요한 그런데 이제 기량은 많이 올라오지 않은 선수들이 3군에 배치가 되면서 그리고 1군에서 활약하던 선수가 3군에 내려가서 경기를 그러니까 2군 경기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2군 경기는 또 2군 선수들이 뛰어야 되니까 1군 선수들이 내려와서 그 자리를 또 차지를 하게 되면 2군 선수들이 경험을 쌓는데 또 뭐라 그러나 경험치가 이제 쌓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1군 선수들이 이제 3군으로 내려가서 경기를 뛰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다시 이제 1군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일본 팀들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2군 리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3군 같은 경우는 일본은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이제 한 팀에 존재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3군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3군은 일단은 뭔가 이제 그 가능성이 있는 신인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뭐 폼이라든가 교정,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 좀 완성되지 않은 선수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닉 뭐 어떤 그 테스트를 통해서 뭐 기술력을 더 끌어올린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운영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네. KBO 리그도 3군이 있습니까? 3군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있었잖아요. 예전에. 3군이 있었어요.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운영비가 이제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제 3군 리그가 이제 공식적인 리그는 아닌데 그 리그가 제가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10개 팀 모두 3군을 운영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3군을 운영하는 팀들끼리 막 경기를 갖고 교류전을 갖고 그랬거든요. 아, 맞아.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없어진 걸로. 네, 아. 그게 이제 운영비 때문에. 아, 운영비 때문에. 네, 운영비 때문에. 나스타 47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서스펜디드 게임에 대해 궁금한데요. 이 근래 KBO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요건이 안 돼요? 안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KBO에서 실시하지 않기로 한 건가요? 이 서스펜디드는 지금 있습니다. 서스펜디드는 있고요. 네. 서스펜디드의 부합하는 조건이라는 게 있죠. 그게 안 맞으면 네. 지금 안 하는 거죠. 서스펜디드 못 그러니까 하는 서스펜디드 같은 경우에는 5회 이후고요. 네. 5회 이전에는 만약에 이제 어떤 팀이 앞서고 있어도 5회 이전에는 그냥 노게임으로 노게임 취소가 되는 거죠. 비가 네. 많이 온다 그러면 그렇죠. 비가 오네. 비가 오네? 진짜? 와, 그래서 이걸 깔았구나. 나 왜 까나 했어, 이 날씨 좋은데. 그러네. 진짜 비가 오네. 네. 그러네요. 진짜 비가 왔어.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 근데 5회가 넘어갔는데 비가 오면 네.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네. 강호콜드로 끝나는 거죠. 5회 이후에는 네. 5회 이후에는 이게 서스펜디드 조건이 조건이 그러니까 원정팀이 공격을 하는데 이게 조건들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동등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서스펜디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5회 이전에는 어느 팀이 앞서고 있던 간에 그냥 비가 와서 중단이 돼서 만약에 시간을 넘긴다. 근데 네. 비가 계속 올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우천으로 이제 취소가 되는 그냥 거예요. 그 경기랑 없었던 경기가 그렇죠. 되는 거고 네. 서스펜디드 게임이 지금은 이제 많이 안 나와서 그러는 것뿐인데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서스펜디드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까다롭죠. 네,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원정팀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경기를 역전을 시켰어요. 네. 근데 말공격이 안 됐어요. 남아있어, 말공격이 남아있어. 근데 거기서 만약에 비로 인해서 중단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원정팀이 7회 초에 뭐 2점 지고 있는데 갑자기 석점을 내면서 뒤집었어요. 네. 그런데 비가 와서 중단이 돼요. 네. 근데 7회 말 공격을 해야 되잖아, 해야지. 홈팀은. 해야지. 근데 지금 비가 와서 경기를 못 해요. 네. 근데 계속 비가 오네? 근데 그런 경기들이 이제 서스펜디로 넘어가는 겁니다. 거지. 네. 그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똑같은 그렇죠. 동등한 요건을 네. 맞추기 위해서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그 특별 서스펜디드 게임이 있었잖아요. 특별 서스펜디드라고 했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특별 서스펜디드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서스펜디드는 그냥, 있고 정상적인 서스펜디드 경기.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석 연휴를 맞아서는 딱 3가지 질문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MLB 파크 들어가서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콧 얘기가 좀 많아요. 지금 오늘 기사도 좀 많이 올라왔고 플로콧 선수가 이제 골반 통증이죠. 골반 타박상을 입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 골반 타박상이 가래토시 쪽이 좀 안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필름을 이제 미국에 이제 보냈는데 한 4주에서 5주 정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지정병, LG 지정병원에 이제 그 필름을 넘겼는데 상태가 좀 안 좋긴 안 좋은데 이거는 좀 빠르게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선수의 몸 상태에 따라서 공을 던질 수도 있다. 조금 일찍 네. 던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연기혁 감독 인터뷰한 거 들어보니까 이제 면담도 했나 봐요. 그런데 플로코 선수가 지금 몸이 완전치 않다고 본인이 느끼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판을 지금 안 하고 시즌 아웃 되고 일단은 관리한 이후에 한국 시리즈 명단에 이제 늘지 안 늘지를 이제 고민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연기혁 감독이 한 이야기는 이제 포스트 시즌에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선수들에게 이제 보직을 정확하게 네. 선발이냐, 이제 불펜이냐, 해야죠. 필승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시켜야지 효율적으로 좀 마운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라 네. 이 플로콧을 제외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도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일단 한국 시리즈 정규 시즌 우승하고 지게 간다고 봤을 때는 뭔가 일단 큰 타격이죠. 변수가 큰 타격이네. 예, 만약에 플로콧 선수가 사실 작년에도 이 담 통증 때문에 사실 정규리그 마지막에 등판을 갖지 않고 플로콧 선수의 얘기를 믿었죠. 그런데 이제 키움과의 경기에서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은 실점을 하면서. 대량 실점했죠. 시즌 마지막에 또 이렇게 플로콧 선수가 또 이슈가 되니까 LG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자리잖아요. 외국인 그럼요. 투수 한 명은 거의 한 20% 30% 비중을 차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가 만약에 7차전 간다고 봤을 때는 일단 외국인 선수들이 두 선수가 최소한 3승씩은 해줘야 되는 건데 3승
1승. 그렇죠. 포함해서. 야.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하게 뭐 선수가 이제 못 던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감독이나 뭐 프런트 입장에서는 선수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LG 트윈스 입장이 물론 이제 국내 투수들이 뭐 그래도 자리를 잡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불안 선수들이 좀 있잖아요. 물론 뭐 최원태 선수 최근에 다시 좋아지긴 했지만 네. 또 불안하고 또 뭐 켈리 선수도 올해는 약간 들쑥날쑥하고. 근데 켈리가 최근에 확실히 좀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좋아지긴 이제 10승 채웠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켈리가 뭐 당연히 1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근데 아직 뭐 연기혁 감독이 확실하게 선발 로테이션을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남은 기간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규리그 끝내고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 이제 1위 팀은 거의 한 20일 가까이 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20일 동안 이제 뭐 합숙이라든가 연습 또 연습 경기를 통해서 아마 선발 투수를 낙점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LG 트윈스가 국내 선발진들이 조금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임창규 선수도 뭐 12승 얻었죠. 그리고 이제 이종용 선수도 이종용. 그래도 괜찮고. 시청 경기는 좀 어려웠죠. 네, 그리고 김윤식도 그래도 이제 좀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민은 덜 할 것 같은데 이 외국인 투수의 한 자리는 특히 단기전에 있어서는 너무나 비중이 큰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와. 네. 네. 하나는 최원호 평가가 좋은 게 코미디? 올해는 수베로가 판 깔아 놓은 거라 최원호는 무죄다. 내부 평가 아주 좋음. 8일은 해야 윗선에 FA 사달라고 할 명분이 생긴다. 8위에 목숨 걸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가 6경기에 1승 5패거든요. 네. 네, 조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시환 선수가 이제 빠진 공백도 분명히 느껴지는 것 같고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하나가 다시 또 이 최하위로 처지는 게 아니냐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최원호 감독이 확실히 부임된 이후에는 성적이 확실히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최하위 탈출을 했는데 다시 또 최하위를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최원호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좋은 성적을 내더라도 이게 최하위라는 그또 좋지 않은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하나는 최하위로 다시 떨어지지 않는 게 그래도 좀 중요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이제 최원호 감독이 이제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내년 시즌이 진짜 최원호 감독이 진짜 시즌이 되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시즌 중반에 맞는 것과 이제 시즌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스프링 캠프 때부터 그때 시작이니까. 선수단을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선수 파악도 이제 분명히 잘 될 수 있고 실질적인 최원호 감독의 이제 시험 때는 내년 시즌이 될 수밖에 없죠. 예. 네. 눈 야구 타자보다 배드볼 히터가 잘해 보이는 건 착각인가요? 근데요. 최근에는 뭐 예전에는 뭐 타율이 좀 낮고 출루율이 낮더라도 한 방 막 빵 때리고 뭐 클러치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OPS형 타자 그리고 출루율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왔어요. 홍창기 선수 리그에서 정말 뭐 각 팀의 어떤 그 투수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아마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타자가 홍창기 선수일 겁니다. 공 잘 보죠. 네. 안타 많이 때리죠. 타율 높죠. 네. OPS형 타자잖아요. 홍창기가. 그러니까 홍창기가 홈런 개수가 뭐 1개밖에 안 되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교함에 있어서 모든 타이트 모든 지금 부분이 거의 1위거든요. 네. 9개 팀 이 투수한테 막 설문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타자일 거예요. 예. 확실히 최근에는 출루율이 높은 타자들이 뭔가 이제 리그에서 인정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 진작 됐죠? 진작 네. 좀 바뀌는 네. 모습이고. 자, 여기서 장사의 질문 스탑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장사의 질문 스탑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금통은요? 저금통은 오늘 중계방송사 정사 지금 저금통을 들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두고 왔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1분에 오늘 시간 드리겠고요. 오늘 이 장사의 질문 스탑 시간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지명 타자가 이제 경기를 치르다가 빠지는 경우 이게 이제 풀렸다고 하는데 지명타자 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1분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명타자는 이제 수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네. 지명타자가 뭔가 이제 뭐 볼넷이라든가 안타를 때리고 나서 느린 선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빠른 선수를 이제 교체를 해줍니다. 예. 그러면 그냥 그 선수가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 바뀐 선수가 계속 지명타자로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바뀐 지명타자 선수가 수비를 나가게 되잖아요. 네, 수비를 나가면. 수비를 나가게 되면 그 전에 투수가 들어옵니다. 네,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근데 투수가 만약에 타석에 들어오지 않고 야수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럼 투수 빼고 타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투수 자리에 구원 투수가 올라오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아마 재작년인가 작년에 바뀐 거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오타니 룰이라고 이제 생긴 거잖아요. 네. 오타니 선수가 이제 투수도 하면서 이제 타자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라인업에는 지명타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타니 선수가 이제 투수를 이제 내려오게 되면 원래대로라면 이제 타선에서 또 빠져야 되는데 오타니 때문에 룰을 바꿔버렸죠 메이저리그가. 그래서 오타니가 투수를 하고 내려오더라도 타석에서 그냥 때릴 수 있게 이렇게 룰을 바꿨습니다. 선수 하나가 룰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오타니 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땡! 야! 1분 13초! 다음 주에 장사 10,000원을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10,000원 뭐 그런 거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오타니 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 지명타자로 해서 이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이 정말 좀 이게 좀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아니요, 이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오타니 룰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것도 이야기가 참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한 선수 때문에 야구의 기본적인 룰을 바꿔야 되느냐. 근데 이제 오타니가 워낙 그 상품 가치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미국 메이저리그 전체의 어떤 그 관심도를 이끌어가는 선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비즈니스가 또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타니가 투타 경험을 하고 있는데 마운드에서 내려왔는데 그 라인업에서 빠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관심도가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사무국 자체가 그러니까 오타니를 어떻게든 하든지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메이저리그 흥행을 주도하려는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타니 룰이 이렇게 나오게 됐고 지금 또 이 지명타자 제도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각각씩 하시네요. 각각씩 하시고요. 끝으로 이번 시간에는 끝으로 요 글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이게 장사가 직접 읽어주시는 것도 이용원 선수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요? 이 글을 좀 읽어드리면서 장사가 좀 읽기에는 좀 약간 쑥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사의 그 DM으로 온 거죠? 네, DM으로 왔습니다. 네, 대학야구 리그 준비하셨고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성균관대학교 투수 이용헌입니다. 이렇게. 이 DM을 아마 오후 한 5시 반쯤에 봤어요. 근데 6시에 이제 약속이 있었거든요. 저녁 약속이. 제가 거실에서 이 DM을 보고 울었습니다. 진짜로. 근래에 잘 안 우는데 제가 사실 그 해설 8년 하면서 이날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보람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정말 이 3년째 쿠스프 대학리그 왕중왕전 중계하면서 가장 뜻깊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해설을 좀 잘했다라고 정말 제 스스로에게 좀 칭찬을 해줬던 그런 날이었는데 이용호 선수가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일단 지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뭐 이현수 감독이 뭐 추천이라든가 뭐 스카우트들의 어떤 그 추천으로 이제 다른 팀에 입단할 것으로 이제 생각은 해요. 저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좋은 공을 또 던지는 선수니까 빨리 이제 기량을 회복해서 프로에 가서 제가 중계하는 경기에 꼭 선발이라든가 꼭 마운드에 오르는 모습을 이제 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마 해서 그만두는 날까지 이 날을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이용호 선수가 좀 화이팅하고 일단 어차피 다 이제 지나간 거니까 이제 앞으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신구 선수를 입단을 한다고 한다면 한눈 팔지 말고 정말 야구에만 좀 정진해서 꼭 1군 마운드, 1군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날을 한번 제가 손꼽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해지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다시 그 마운드에, 프로 마운드에 올라온 그 모습을 저희가 지켜보는 날이 빨리 찾아오길 바라면서 저희 야구라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야구라가 이용원 선수, 성균관대학교 출신의 이용원 선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야구를 해요? 제가 좀 준비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우리 또 훈훈한 이야기 댓글 기분 좋네.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야구로 만든 댓글로